4톤을 장착하는 미사일이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탄두 중량 해제 요청을 받아들였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전에 한국은 탄두 중량 증가를 계속 요청해왔다. 탄두 중량 2T인 현무-4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사일이 마하 10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GBU-28 인하 벙커버스터 GBU-57보다 2~3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가질 것이어서 전술 핵무기급의 전략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심히 과장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술핵의 위력은 20물결표 수 KT 정도이며 현무 4위 탄두가 2T 물결표 4T이므로 전술핵의 0.1% 화력밖엔 못 낸다. 재래식 화약으로 그 정도의 위력을 낼 수 있었으면 굳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나 파괴력은 TNT 파괴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의 신형 탄두는 TNT 대비 1.8배 이상 된다. GBU-28 벙커버스터 중량 2.2톤 탄두 중량 286kg 5000피스 I 강화 콘크리트 6m 관통 지표면 30m 관통 GBU-57 벙커버스터 중량 14톤 탄두 중량 2.4톤 5000피스 I 강화 콘크리트 60m 관통 한국군은 GBU-57의 3배 관통력이라고 평가하므로 5000피스 I 강화 콘크리트 180m 관통 능력을 가진다는 의미인데 오보로 의심되며 5000 PSI 나대는 강화 콘크리트 벽을 180m 두께로 만드는 나라도 없고 그걸 뚫는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하지만 GBU-57보다는 가볍지만 낙하 속도가 마하 8인 관계로 에너지를 계산하면 더 높게 나오기에 GBU-57보다 더 관통력이 좋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마하 0.92 속도의 탄두 중량 450kg인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 성능을 갖는다고 평가한다. 여기서 전술 핵무기란 GPS가 개발되기 이전에 정확도가 낮은 탄도미사일 시대의 전술 핵무기를 말한다. GPS 위 개발로 토마호크 미사일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져 쪽집게 스마트 공습이 가능해지자 예전에 부정확한 전술 핵미사일만이 파괴할 수 있었던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을 토마호크로 파괴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군은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 2019년 현무-4 미사일의 양산과 동시에 실전 배치를 할 계획이다. 2020년 2월 18일 신형 현무 미사일에 관한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에 따르면 500km 사거리의 탄두가 무려 4톤급인 미사일과 800km 사거리의 탄두 2톤급 미사일을 군에서 이미 확보했다고 한다. 이어서 탄두 중량과 위력이 증강된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한다.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가 국민들께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떠한 안보 위협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어 현무-4를 극찬했다. 폭발력 정보 소식통은 현무-4는 외기권, 고도 500에서 1000km까지 올라간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됐다며 이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위력이 전술핵 수준인 TNT 1노트 1000T 위 TNT를 터뜨릴 때 위력 정도라고 말했다. 현무-4위 탄두부엔 화약은 조금만 넣고 대부분을 중금속으로 채웠다. 탄두를 무겁게 해서 운동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2. 양락규의 디펜스 클럽 괴물미사일 현무-4 내년부터 양산하나. 전술핵급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가 이르면 내년도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형 탄도미사일의 전력화에 속도가 붙으면 남북 및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의 탄도미사일 경쟁도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새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술핵급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T으로 추정된다. 에드는 지난 3월 중순 충남 태안군 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김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참여한 가운데 현무-4 탄도미사일 첫 시험 발사를 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3개월간의 시험평가 끝에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현무-4가 올해 안에 전투적합 판정을 받고 내년부터 양산되면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두 중량 500kg은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탄두 중량이 2T으로 늘어나면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인 GBU-5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갖게 된다.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는 뚫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사실상 전술핵급 위력이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7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개발이 이뤄졌다. 사거리 증가에 따라 탄두 중량을 줄여야 한다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의 기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최대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을 2T까지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의 길을 열었다. 에드는 곧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 개발에 나섰다. 현재 군이 보유 중인 현무는 국방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뜻이다. 현무 계열 미사일은 현무-2A, 사거리 300km, 현무-2B 500km, 현무-2C 800km, 탄도미사일과 현무-3 1000km 순항미사일이 있다. 군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하강 단계에서 활강 상승하는 풀업 기동이 가능한 현무-2B 탄도미사일을 2000년대 초반에 개발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무 시리즈 미사일 중 현무-2 계열 탄도미사일은 로켓 추진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트 엔진 기반인 현무-3 순항미사일보다 속도가 빠르고 파괴력도 크다. 대신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정밀도가 높다. 육군도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고 현무-4 개발 계획이 수립되자 작전 개념을 바꿨다. 육군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하면 개전 초기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M과 현무-2, 현무-4 등 세 종류의 탄도미사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 장사정포 진지를 먼저 초토화하는 개념을 수립했다. 공격형 방위 시스템인 킬체인 체계와 대량 응징 보복 KMPR 작전을 수행하는 5대 게임 체인저 북한도 미사일 개발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북한 미사일은 3개의 벨트에 나눠 배치되어 있다. 군과 국방연구기관은 현재 배치된 북한 미사일 축선을 편의상 3개 벨트로 명명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DMZ, 비무장지대, 인근 전방부터 후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3개 벨트, 번역 13개 기지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일 벨트는 비무장지대, DMZ에서 북쪽으로 50에서 90km 떨어진 지역으로 스커드 여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사거리가 300에서 700km로 짧아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기 때문이다. 스커드 미사일은 현재 400여 기가 배치되어 있고 이동식 발사대 TEL도 40대 안팎으로 평가되고 있다. 점이 벨트는 DMZ 북방 90에서 120km에 구축됐으며 노동 미사일 여단이 막고 있다. 사거리 1200km로 300기 이상 배치된 노동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거리를 볼 때 주일 미군까지 타격할 수 있다. 노동미사일의 TEL은 30대 안팎으로 추정된다. 제3벨트는 평안북도 철산에서 한경남도 검덕산과 자강도 중강을 기준으로 한 후방 지역이다. 3. 이재명,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환영. 자주안보 과학기술의 단비. 사거리 1만 km 이상 ICBM과 레이저 아이언돔 개발 서둘러라. 차이나 전역을 사거리 안에 두라.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 해제가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을 만방에 떨치고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사톤을 장착하는 미사일이다. 2017년 9월 3일